한국인들이 여기까지 와서 대체 뭘 하려고 하는 거야? 우리 조상들이 괜히 조선인들을 부렸겠어? 그들도 다 이유가 있어서 그런 거지. 그들은 그저 지나가는 한국인 구조대원들을 향해 경멸 섞인 눈초리를 던졌습니다. 주변을 둘러보던 한 여성, 31살의 사토 하나는 그들의 말을 듣고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일본에서 태어나고 자란 자신에게도 이런 편견을 접하는 것은 여전히 충격이었습니다. 그녀는 이 상황을 고발하고 한국인들에게 진심으로 사죄해야겠다고 결심했습니다. 단지 일본인으로서의 부끄러움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그녀가 튀르키예 대지진 당시 한국 구조대와 함께 현장에서 직접 겪었던 일 때문입니다. 재난의 끝에서 그들이 왔습니다. 하늘이 포유하며 폭풍이 몰아치던 그날, 일본 남부는 태풍 산산의 강력한 포위망 안에 갇혀 있었습니다. 바람은 사람들의 비명을 덮어버릴 만큼 거셌고 비는 거침없이 쏟아져 내렸습니다. 그날 밤 수많은 사람들은 자신들의 집이 물에 잠기는 모습을 지켜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람들은 구조의 손길을 기다리며 공포에 휩싸여 있었고 절망 속에서 벗어날 방법을 찾지 못한 채 하염없이 하늘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이야기는 2023년 9월 일본 남부를 강타한 태풍 산산이 지나간 직후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남서부 지역을 휩쓸며 마을을 파괴한 태풍은 상상할 수 없을 정도의 피해를 남겼습니다. 하천은 범람했고 마을은 완전히 물에 잠겼으며 많은 사람들이 고립된 상태로 구조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날 국제구호단체의 일원으로 구조 현장에 투입된 코디네이터로서 절망적인 상황을 목격하게 되었습니다. 태풍 산산은 수십 년 만에 찾아온 최악의 태풍으로 기록되었습니다. 강풍은 시속 100km가 넘는 속도로 도시를 휩쓸었고 이어진 폭우는 마을을 순식간에 물바다로 만들었습니다. 사람들은 지붕 위로 대피했지만 불어나는 물은 그마저도 삼킬 듯 차올랐습니다. 전화와 인터넷이 끊겼고 전기도 끊긴 상태에서 사람들은 오직 구조대의 도착만을 기다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제가 일하던 곳은 작은 어촌 마을이었고 이곳에서도 상황은 절망적이었습니다. 마을 주민들은 지붕 위로 몸을 피했지만 불어나는 물 때문에 더욱 불안해하고 있었습니다. 구조대는 긴박하게 구조 작업을 이어갔지만 폭우와 강풍으로 인해 작업은 쉽지 않았습니다. 구조 요청은 끊이지 않았고 시간이 지날수록 사람들은 점점 더 지쳐갔습니다. 구조 작업이 계속되던 중 저는 문득 몇 달 전 튀르키예에서 겪었던 한국 구조대의 활약을 떠올리게 되었습니다. 그때도 상황은 절망적이었지만 한국 구조대는 그 어려움을 뛰어넘어 기적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들이 이곳에 온다면 이 절망적인 상황을 해결할 수 있을 것만 같다는 막연한 희망이 떠올랐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지금 이곳에 없었고 저는 그저 희망을 품고 구조 작업을 이어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2023년 초 튀르키예에서 발생한 대지진 현장에 파견된 경험은 제게 큰 충격이었습니다. 당시 저는 국제구호단체의 일원으로 처음으로 해외 재난 현장에 투입되었고 그곳에서 처음으로 한국 구조대를 만났습니다. 지진으로 인해 도시가 무너져 내렸고 곳곳에는 잔해와 절망이 가득했습니다. 사람들은 폐허 속에서 구조의 손길을 기다리고 있었지만 상황은 매우 어려웠습니다. 제가 처음 맡은 구조 현장은 대형 쇼핑몰의 지하 주차장이었습니다. 지진으로 인해 주차장이 붕괴되었고 수십 명의 사람들이 그곳에 갇힌 상태였습니다. 일본 구조대와 함께 투입된 저는 그들이 장비를 준비하며 작전을 세우는 것을 보고 희망을 느꼈습니다. 그러나 곧 수중 구조가 필요하다는 사실이 드러나자
일본 구조대원들은 두려워하며 물러났습니다. 그들은 수중 구조 경험이 부족했고 물속으로 들어가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가득했습니다. 그들은 결국 주차장 안으로 들어가는 것을 포기했습니다. 그 순간 구조대조차 사람들을 포기하는 상황이 있을 수 있다는 사실에 저는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사람들의 목숨이 달린 상황에서 구조대가 아무것도 하지 못한 채 물러서는 모습은 믿기지 않았습니다. 바로 그때 한국 구조대가 현장에 도착했습니다. 그들은 주저하지 않고 곧바로 구조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태극기가 새겨진 유니폼을 입은 한국 구조대원들은 마치 준비된 영웅처럼 신속하게 움직였습니다. 처음에는 저도 의심이 들었습니다. 일본 구조대가 포기한 작업을 한국 구조대가 해낼 수 있을까? 자연재해가 빈번한 일본에서도 포기한 작업을 과연 그들이 성공할 수 있을까? 그러나 한국 구조대는 곧바로 저의 의심을 깨트렸습니다. 그들은 놀라울 정도로 능숙하게 작업을 이어갔고 수중 장비와 통신 시스템을 완벽하게 활용해 생존자들을 구조해냈습니다. 첫 번째 생존자가 구조되었을 때 저는 그들의 실력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들은 단순히 기술적으로 뛰어난 구조대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신속하고 능숙한 대응은 그 자체로 감동을 주었고 저는 그들이 진정한 영웅임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구조 작업이 한창 진행되던 중 갑작스러운 여진이 발생했습니다. 주차장은 더욱 불안정해졌고 물속의 시야는 점점 더 뿌옇게 변했습니다. 일본 구조대원들은 현장에서 완전히 물러났고 그들은 더 이상 구조 작업을 이어나갈 수 없다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그들이 포기하는 모습을 보고 저는 다시 한번 실망감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한국 구조대는 여진 속에서도 침착하게 작업을 이어갔습니다. 그들은 수중 통신기를 통해 계속해서 소통하며 생존자들을 찾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곧 두 번째, 세 번째 생존자가 구조되었습니다. 그들의 침착한 태도와 뛰어난 기술력은 현장에 있던 모든 사람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습니다. 그러던 중 네 번째 생존자가 발견되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네 번째 생존자는 출산이 임박한 임산부였습니다. 그녀는 이미 진통을 겪고 있었고 시간이 얼마 남지 않은 매우 긴박한 상황이었습니다. 임산부와 아기의 목숨이 위험에 처해 있었고 빠른 구조가 필요했습니다. 한국 구조대는 신속하게 임산부를 구조했습니다. 그러나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임산부가 구조되자마자 출산이 시작된 것이었습니다. 현장은 긴장감으로 가득 찼고 모두가 숨죽인 채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현장에 있던 일본 의료진은 이 상황에서 출산을 돕는 것을 두려워했습니다. 저는 이런 상황에서 출산을 도와본 적이 없습니다. 너무 위험합니다. 만약 제가 실수하면 큰일이 날 겁니다. 일본 의료진의 목소리에는 두려움이 가득했습니다. 그들은 책임을 회피했고 상황은 더욱 긴박해졌습니다. 생명이 태어나는 순간이었지만 아무도 그 책임을 지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때 한국 구조대의 한 대원이 나섰습니다. 그는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제가 돕겠습니다. 아내가 출산할 때 옆에서 지켜본 경험이 있습니다. 그의 말은 모두를 놀라게 했습니다. 그는 망설임 없이 상황을 처리했고 곧 간호사의 지시에 따라 출산을 도왔습니다. 긴박한 상황에서도 그는 침착하게 움직였고 얼마 지나지 않아 아기의 울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 순간 모든 사람들의 얼굴에는 안도감이 스며들었습니다. 아기의 울음소리는 마치 절망 속에서 피어난 희망의 소리처럼 들렸습니다. 임산부는 눈물을 흘리며 정말 감사합니다. 저와 제 아기를 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 말에 현장은 감동으로 물들었습니다. 한국 구조대는 단순히 생명을 구한 것에 그치지 않고 새로운 생명의 기적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러나 그날 일본 구조대는 저에게 큰 실망을 안겨주었습니다. 그들은 위기 상황에서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었고 생명이 위태로운 순간에도 책임을 다하지 않았습니다. 특히 출산을 앞둔 임산부의 상황에서 일본 의료진이 나서지 않았다는 사실은 저에게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일본은 자연재해가 잦은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위기 상황에서 제대로 대처하지 못한 모습은 너무나 실망스러웠습니다. 그에 반해 한국 구조대는 그 모든 위기를 극복하며 끝까지 생명을 구해냈습니다. 그들은 단순히 기술적으로 뛰어난 것이 아니라 위기 상황에서 책임을 다하고 사람들의 목숨을 지키기 위해 끝까지 헌신했습니다. 그들이 보여준 용기와 헌신은 제가 앞으로 구조 활동을 이어나가는 데 있어 가장 큰 영감을 주었습니다. 튀르키예에서의 경험 이후 저는 일본의 과거에 대해서도 깊이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일본은 과거에 한국을 비롯한 여러 나라에 큰 상처를 남겼습니다. 특히 1923년 간토 대지진 당시 조선인 학살 사건은 일본이 저지른 가장 끔찍한 범죄 중 하나로 꼽힙니다. 당시 일본 정부는 조선인들이 우물에 독을 풀었다는 거짓 소문을 퍼뜨려 조선인들이 학살당하도록 부추겼습니다. 그로 인해 수많은 조선인들이 목숨을 잃었고 이 사건은 한국인들에게 깊은 상처로 남아 있습니다. 저는 그 사실을 알게 된 후 한국인들에게 진심으로 사과해야 한다고 결심했습니다. 일본이 저지른 과거의 잘못을 직시하고 그로 인해 상처받은 사람들에게 사죄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일본이 남긴 상처는 깊고 오래되었지만 저는 조금이라도 그 상처를 치유하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태풍 피해로 고통받던 마을에서 김씨 아저씨를 만난 것은 우연이었지만 그 만남은 제게 커다란 울림을 주었습니다. 김씨 아저씨는 한국에서 이주해 온 가족으로 일본의 작은 마을에서 장어 양식장을 운영하며 조용히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분은 항상 이웃들에게 친절했고 마을 사람들에게 언제나 도움을 아끼지 않는 성실한 분이셨습니다. 그러나 태풍이 지나간 후 마을 사람들 중 일부는 그를 향해 부당한 비난을 쏟아냈습니다. 이 마을에 한국인이 온 이후부터 재앙이 시작됐다. 그들은 마치 이번 태풍이 한국인들 때문이라도 되는 듯 김씨 아저씨에게 책임을 떠넘기려 했습니다. 특히 마을에서 중요한 경제적 자원이던 장어 양식장이 태풍으로 파괴되자 그 책임을 김씨 아저씨에게 돌리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김씨 아저씨는 그런 부당한 비난을 묵묵히 받아들이셨습니다. 그는 절대로 자신을 변명하거나 남을 탓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는 침착하게 구조 활동을 돕고 어려운 사람들에게 먼저 손을 내밀었습니다. 그런 김씨 아저씨의 태도를 보며 저는 그분에게서 정말 성숙한 사람의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도 인간이었기에 계속되는 부당한 비난을 감내하기 어려운 순간이 찾아왔습니다. 마을 사람들의 비난이 도를 넘기 시작하자 그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고 어느 날 마을 사람들 앞에 나서서 침착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는 한국에서 이 마을로 이주해 왔지만 이곳에서 살며 마을을 위해 최선을 다해 일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에게 쏟아지는 비난은 참기 어렵습니다. 제가 떠나는 것이 여러분에게 더 나은 해결책이라면 저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곳에서 여러분과 함께 살아가고 싶습니다. 그의 말은 마을 사람들을 감동시켰습니다. 김씨 아저씨가 마을 사람들을 얼마나 사랑하고 이웃들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해왔는지 그들은 깨달았습니다. 그제야 일부 마을 사람들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김씨 아저씨에게 사과했습니다. 그리고 그를 더 이상 비난하지 않았습니다. 김씨 아저씨의 성숙한 태도는 저에게 깊은 감명을 주었습니다. 그는 마을 사람들의 부당한 비난에도 불구하고 성숙하고 침착하게 대처했습니다. 저는 그의 태도를 본받아 앞으로도 상황에서도 차분함을 잃지 않고 남을 이해하는 마음으로 대해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김씨 아저씨와의 만남은 저에게 한국인들에 대한 깊은 존경심을 심어주었습니다. 그의 따뜻한 마음과 성숙한 태도를 보면서 저는 그에게 사과하고 싶은 마음이 생겼습니다. 일본이 과거에 한국에 저지른 잘못, 그리고 그가 일본에서 겪었던 부당한 대우에 대해 사과드리고 싶었습니다. 어느 날 저는 김씨 아저씨를 찾아가 진심 어린 마음으로 사과드렸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일본이 과거에 한국에 저지른 많은 잘못들에 대해, 그리고 마을에서 겪으신 부당한 대우에 대해 진심으로 사죄드립니다. 저는 일본인으로서 그동안 한국인들이 얼마나 많은 고통을 겪었는지 알게 되었습니다. 김씨 아저씨는 제 사과를 듣고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러다 미소를 지으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쿠라 씨, 당신의 사과에 너무 고마운 마음이 듭니다. 하지만 저는 일본을 미워하지 않습니다. 이곳에서 많은 분들에게 도움을 받았고 좋은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서로를 이해하는 마음과 함께 나아갈 미래입니다. 그의 말에 저는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는 일본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었음에도 불구하고 일본을 미워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는 과거의 상처를 극복하고 더 나은 미래를 꿈꾸고 있었습니다. 저는 김씨 아저씨의 말을 들으며 앞으로 더 많은 사람들이 이런 마음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랐습니다. 일본과 한국이 서로의 상처를 치유하고 함께 나아갈 수 있는 날이 오기를 희망하게 되었습니다. 튀르키예에서의 경험, 그리고 김씨 아저씨와의 만남은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저는 한국 구조대가 보여준 용기와 헌신을 잊을 수 없었고 그들의 행동은 제게 깊은 영감을 주었습니다. 그들은 단순히 구조 작업을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희망을 심어주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헌신은 단순한 직업적 책임을 넘어서 인간에 대한 사랑과 배려에서 비롯된 것이었습니다. 한국 구조대는 위기 상황에서도 절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끝까지 사람들을 구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들의 책임감과 헌신적인 태도는 제가 앞으로도 구조 활동을 하면서 본받고 싶은 모습이 되었습니다. 그들은 진정한 영웅이었고 그들이 보여준 인간에는 저에게 깊은 감동을 주었습니다. 튀르키예에서의 구조 활동 이후 저는 많은 재난 현장을 다니며 한국 구조대의 모습을 떠올렸습니다. 그들이 보여준 헌신과 용기는 제가 구조 활동을 이어가는 데 있어 항상 영감이 되었습니다. 또한 김씨 아저씨의 성숙한 태도와 말들은 제가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에 대한 중요한 교훈을 주었습니다. 일본과 한국은 오랜 역사를 공유하며 때로는 아픈 상처를 주고받았습니다. 그러나 김씨 아저씨가 말했듯이 우리는 과거의 상처를 극복하고 함께 나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과거의 잘못을 직시하고 진심으로 사과하며 더 나은 미래를 만들어가기 위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한국 구조대가 보여준 용기와 헌신, 그리고 김씨 아저씨의 성숙한 태도는 제가 앞으로도 잊지 않고 마음속에 간직할 소중한 교훈입니다. 저는 이번 이야기를 통해 한국 구조대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싶습니다. 그들은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생명을 구했고 희망을 심어주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용기 있는 행동은 제가 앞으로도 구조 활동을 이어가는 데 있어
가장 큰 영감이 될 것입니다. 또한 김씨 아저씨와 같은 분들의 마음속 깊은 이해와 용서가 우리가 서로를 이해하고 나아가는데 큰 힘이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번 이야기를 통해 일본과 한국이 서로의 상처를 치유하고 더 나은 미래를 위해 함께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과거의 잘못을 바로잡고 더 이상 미움이 아닌 이해와 사랑이 자리 잡을 수 있는 그런 날이 오기를 희망합니다.